제가 여기 전북 아영면에 있는 정근효 농가분을 찾아오게 된 동기는 여기 주변 농가분들이 이 정근효 농가분이 물을 많이 준다고 실제 본인도 많이 준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속 관수량을 제가 뭐 생육 초기에는 5일마다 20톤 300평에, 성숙기 이후에는 3일마다 20톤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농가분이 그 정도의 근사치에 줬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혹시 물 말고 혹시 다른 원인이 작용해서 색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이 농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확을 했으면 그때까지 이어졌는지. 이쪽은 대체적으로 잎이 좋았거든요. 저기 안쪽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제가 잎 관리한다고 또 약 좀 치고 잎은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저쪽 초입에서 보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잎이 있어. 이렇게는 이렇게 떨어졌더라고. 근데 이게 좀 너무 좁아서 여기 바깥에 잎이 떨어지면은 이게 너무 접어. 이게 너무 적어. 그러면 이것도 원인이 돼요. 잎 면적이 너무 적어. 보통 우리가 포도 비가림을 안 하잖아요. 그냥 노지하는 데 일부 있어요. 근데 가보면 한 9월 1일쯤에 이렇게 가보면 잎이 많이 떨어져. 한 3분의 1이 떨어졌거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걸 덮는다고 얘기하지만 여기 가운데 부분은 약간 노지랑 비슷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그러죠. 예, 그러면 여기 잎이 여기보다는 먼저 떨어진다고. 근데 이제 이 잎이 언제 떨어지냐. 그러니까 제가 보면 9월 1일 전에 포도가 뭐 한 예를 들어서 최고 안 좋은 건 뭐 8월 15일 전에 여기 떨어졌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 기억으로는. 왜냐하면 명들도 봤을 때 잎이랑 다 괜찮다고 그랬고 잎도 요 근래 와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 보면 여기부터 보면 이제 원래 잎이 있으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 또 마디가 되게 좁네. 아니 여기까지 해서 12개 잎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보니까 마디가 좀 좁아. 아마 마디가 좀 넓은 데는 이거보다 좀 있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색이 안 오는 건 1차적으로 관수도 문제가 되지만 이거 잎 관리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번에 통화할 때 저한테 그 간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간벌 하시면 안 돼. 그 정도 두께면 괜찮습니다. 아주 이건 좋은 이거는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은 잘라도 되잖아요. 여기는요. 잘라도 되죠. 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굵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이제 가능하면 이거를 이제 반듯하게 잘라서 수평으로 자른 다음에 이거 눈곱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 직경을 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재면 한 7mm 정도 읽어지죠. 그러니까 요 굵기가 7mm밖에 안 되는 거거든. 우리 기준은 이제 8에서 10mm가 제일 안정적이고 10mm 넘으면 꽃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무에서 이런 신초가 예를 들어서 한 30개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반 정도, 한 10개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10mm가 넘는다. 잘라봤더니 그럼 그때 간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mm 정도 되려면 굵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이것도 10mm가 안 돼요. 될 만한 의미 별로 없는데 전체적으로 약하구나 그럼. 네, 좀 굵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10mm 될 수도 있겠네. 이 정도가 이 정도가 이것도 좀 더 굵으면.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이제 이게 만약 10mm 정도 된다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벌은 원인이 아니에요. 간벌은 원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보니까 신초가 좀 이렇게 균일하게 받아 있지 않아요. 빈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많이 비었잖아요. 아니 제가 뭘 몰라서 근데 착가량도 맞춘다고 역실로 착가량을 맞출 때는 그 착가량 맞추면 대가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나무당 몇 송 이렇게 맞춘다고. 그거는 의미가 없고 신초당 몇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거는 캔베럴리는 내 이 나무에 신초가 30개가 있는데 한 나무에 저희가 건조하는 건 1.5송이거든요. 그러면 신초가 30개 있으면 송이는 45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런 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착가량을 맞춘다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오히려 내가 신초가 이제 30개인데 45송이가 있는데 색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신초를 30개 그냥 놔두고 45개 다루는 거를 40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신초수 놔두고. 네. 그러니까는 그 빈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신초당 몇 송이 이렇게 비율로 가는 게 맞아요. 나무당 몇 송이는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약하다. 그거는 아니다. 네, 그래서 그 보시고 지금 감벌을 저기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감벌을 하실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어제 통화할 때 이제 그 1톤 받는데 20분 걸렸다 그러셨거든. 예. 그러니까는 보통 물 잘 나오는 데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린 거. 물이 천천히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네, 1톤 받는데 20분 걸리면 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일 9시간을 준다 그래도 지금 지난번 9시간 정도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아니, 6시간이었나? 6시간에서 뭐 9시간, 10시간까지. 그럼 예에서 6시간을 준다 그러면 1시간에 3톤이니까 그러면은 총 18톤을 준 거예요. 그러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한 1000평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000평이면 그냥 900평이라고 가정을 해도 60톤의 물을 줘야 되거든요. 20톤씩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기준은 60톤인데 16톤, 18톤 준 거면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여기 말고 이쪽도 I형인가요? 예. 비슷한 위치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그 저쪽에 가면 정진수 씨 농가라고 있는데 그 농가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 해준 대로 한 학습 기회는 3일마다 20톤씩으로 줬거든요. 예. 그렇게 올해 색이 잘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작년 색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계량기를 다뤄보고 내가 준 물이 지금 20톤 제가 주는 물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일단 보면 절대량이 작다, 물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6시간 줄 때는 이제 뭐 18톤이고 만약 9시간 준다 해도 27톤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20톤의 물을 그렇게 안 줘봐서 물이 엄청 많은 줄 알아요. 네. 제가 그러면 저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를 몇 번 뼈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땅이 질어서? 예. 큰일 났네. 근데 여하튼 물 양이 적어요. 그래서 계량기를 다시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이거 점적으로 주잖아요. 그럼 예. 이 물이 일로 흐르잖아요, 일로. 예. 요렇게 하려면 대부분 농가들이 이렇게 물이 모이면 그때 끄거든. 예. 그게 한 5 내지 7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이 저 끝에까지 흘러나갈 때 줘야 돼.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는 좁은 적이 없어요. 네. 저 끝에까지 흘러나갈 아니, 정도로. 네.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주변 분들이 물을 많이 주신다고 얘기도 했고 본인도 많이 준다 그랬는데 양이 너무 작은 거야. 여하튼 이 밭은 60톤의 물을 주유하려면 20시간인데 그러면 지금에 그냥 9시간 준 것도 한 12시간 줬다고 쳐더라도 결국은 3등분해서 준 거면 4시간밖에 안 먹은 거네, 이 나무는. 이렇게 옮기면 줬다고 그러시니까. 아니지, 제가 보통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면은 몇 시간을 준 거죠? 그러면은 5시간. 15시간. 예. 네. 평균 그러면은- 15시간이면 5, 35. 아, 5시간 그러면 5시간밖에 안 준 거예요. 음. 그리고 또 그렇게 물이 잘 안 나오는 데는 이게 물이 꾸준하게 3토씩 나올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 중간에 끊길 수도 있거든. 공해 전에 안 했는지도 봐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계량기를 다시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시간은 사실은 농가마다 나오는 물량이 다 달라서 의미가 크게 없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계량기를 달아서 내가 여기가 900평이면 뭐 60톤 물줄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은 하루에 그 정도 물이 안 나올 거니까 3등분 해서 하루 종일 여기 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 근데 좀 외로가 있는 게 이렇게 햇빛이잖아요. 그런데 네. 모두 하나 가지고 지금 세 군데를 다 주거든요. 그것도 애로가 있구만요. 여기 주변에서 물 끌고 올 때는 없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짓는 데는 중형 관정으로 팠거든요, 이번에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한 데는 욕실로 제 돈 들어가지고 관정이랑 파고 뭐 5톤짜리 물통도 설치해 놓고 했거든요. 이제 해봐야 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와중에 이제 마침 박사님한테 한 해만 더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딱 비늘이 걷는데 이제 딱 박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좀 욕심을 내자면
이게 지금 호수가 전부 땅에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예, 그건 알아요. 예, 물이 안 보이니까. 예, 예. 그래서 내년에 물 가지고 하시려면 계량기 다세요. 예. 얼마 안 하니까. 예. 예, 달고 그다음에 요거다 벽돌 같은 거 있죠. 이만한 예, 예. 예, 그거 탁 놔서 떨이를 보셔야 돼.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색이 안 온 거 제가 보면 뭐 물량이 적은 거네. 내가 포도를 따는 마지막 날까지 잎이 있어야 된다. 사실 그 후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나무가 지금 건강하려면 사실 지금도 잎이 있어야 돼요. 10월 말까 여기 그러니까 은행나무 단풍 들 때 단풍 같이 들어야 돼. 그 보면 그러던데 저희 것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병도 병이지만 잎이 탄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건 갈반도 찍히긴 했는데 잎이 좀 말라서 탄 것도 있거든. 그래서 아마 수확 후에도 물을 거의 안 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러면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물 관리를 한번 좀 체크 한번 양을 가지고 체크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이는 뭐 크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은 이 밭은 언제 받았어요? 임대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온 거죠. 아, 저는. 그러셨구나. 예. 아마 이렇게 이제 가지가 가늘어진 것도 이제 주간거리에서는 되게 나무가 이게 가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런 원인이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지금 10월 하순이니까 좀 낙엽을 너무 빨리 됐다 말하기 좀 어렵지만 좀 낙엽이 한 10월 초부터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확 후에도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일단 낙엽이 빨리 떨어지면 이 가지가 좀 가늘어져요. 그리고 수확을 또 늦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예. 예. 그래서 저는 남원이 이제 그 캠베럴리는 아무리 늦어도 9월 한 20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우리가 9월 1일 전후가 적수길이 보면 그보다 한 2주 늦게까지는 마무리가 돼야지 얘가 한 10월 20일이나 30일까지 잎이 퉁신하게 있어서 그럼 한 달 정도 저장나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내가 포도가 나무는 이제 송이를 따야만이 그때부터 이 나무의 양분이 쌓이거든요. 저장나무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도 최소한 뭐 아무리 짧아도 제가 보면 한 달이 제일 좋고 짧아도 2주 이상은 해줘야 된다. 네, 그럼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년 안 돼서 이렇게 나무가 좀 가늘어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벌은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약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약한 상태면 수세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만약 지금 상태가 수세가 약해지는 거는 대부분 하루아침에 약해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수확을 매년 늦게 한다든지 뭐 10월 초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이제 이거를 9월 20일 전에는 해야 된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잎 관리가 제대로 되었냐? 또 우리가 수확해 9월 20일 수확이 많이 끝났으면 그때부터 약 40일간 내가 또 물 관리를 잘 해줘서 광합성을 해줬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9월 20일을 따려면 익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림에서 9월 1일이면 원래 따는 시기거든요. 원래 캠베럴리가.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색이 안 와서 못 땄다 이런 거는 이제 관리가 안 돼서 못 익힌 거니까. 그런다고 해서 끝까지 끌고 간다고 해서 애가 색이 오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물론 당은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면 9월 1일이면 정상적으로 따는 시기고 그 좀 밀린다 해도 한 9월 20일까지 마무리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쓸 저장량을 축적을 시켜줘야지 이런 신초 오래 자란 가지도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가 얘가 8 내지 9m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가. 네, 이 정도가.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정선생님은 이 정도의 눈을 맞추되 이거보다 가늘면 안 돼. 이 정도의 눈을 맞춰야지 아 나무가 좀 건강하구나. 아마 이렇게 좀 가늘면 포도알도 좀 작을 수 있어요. 올해는 포도알은 아까 얘기했는데 포도알은 겁나 좋았거든요. 그래요? 또, 예. 많이 안 달았다고. 아니 여기는 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16박스 630박 그저 18,000개 정도 좋아가지고 욕심 부려가지고 한번 익을지 안 익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욕심 부려서 18,000개 18,000 몇백 개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1000평.
1000평, 900평. 900평은 조금 9줄이거든요. 네. 여기에 10줄이, 11줄. 그러면 여기는 적정량을 제 달았다고 봐요. 아니 900평. 왜냐면 저희가 캔베럴리를 저희가 신초를 이렇게 주지 1m에 13개를 잡고 이 열간거리가 3m라면 300배 보통 4,000개 정도 있거든요. 신초가. 네. 그럼 거기서 1.5를 단다 그러면 6,000송이니까. 그러면 300평 6,000송이니까는 만약 900평 정도 된다면 18,000송이면 적당히 다른 거예요. 네, 그거 송이 숫자로 봐서는. 네. 네, 그거는 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라고 봐서는 지금 내년에 여하튼 일단 관수량이 지금 제가 제시했던 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한 뭐 10톤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따져보면. 그러면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계량기를 다시 해야 돼. 그래서 그 양을 보고 주셔야 돼. 제가 박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녁에 야간으로도 그냥 계속 풀러 아침까지 그게 아침에 6시 정도 켜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5시에 나오면 그때 끈 적도 좀 설차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이제 그런 문제 그때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며 준 게 아니에요. 아 그때도 물론 돌아가서 주지만 제가 이제 잠자다가 새벽에 와가지고 또 1시에도 또 나와가지고 돌리고 또 4시에 와가지고 돌려주고.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랬을 때 우리가 시간당 3톤의 물이 나온다면 이 밭을 주는데 20시간 걸리거든. 네. 그럼 이 나무가 20시간씩 물을 먹었냐가 중요해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내가 실제 20시간 줬다래도 내 새벽에 1시간 잠그고 또 옮기게 했잖아요. 그럼 이 나무는 하루 종일 줘도 8시간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24시간 풀을 준다래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8시간이니까 20시간에 비해서는 반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밭이 3개 뭐다 하나 가지고 지금 박사님이 보통 5일에 이제 초창기 때 5일에 한 번씩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일까지 안 가고 4일, 3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밭 주고 그 다음날은 저 밭 주고 그 다음날은 요 밭 주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계속 3일에 거짓말 한 번씩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3일에 돌려도 이게 물은 3일마다 주신 거네, 결론은. 네, 물은 그러죠. 3일, 그 간격은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24시간 줘도 또 이 안에서 또 3등분해서 줬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양이 적다는 거지. 물 양이 워낙에 조금 나오다 네. 보니까. 그래서 그 양을 푸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밭에 만일 900평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60톤의 물이 가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제 통할 때도 물을 농가분은 많이 준다 그랬거든. 네, 회장님도 나도. 그랬어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아마 고랑에 있는 물을 보고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 항시 뭐, 그거는 자, 그때까지 흘러갈 정도는 아니지만, 이 앞부분으로는 막 네. 중간 부분까지는 물이 은근해가지고. 네,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절대 많이 주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럼 계량기를 필히 따라. 네, 다르셔야 돼. 그래야지 그걸 가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그렇게 물을 많이 줘도 이 뿌리에 이상은 없습니까? 이상 없죠. 예, 이상 없어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수경재배 아시죠? 예, 예. 만일 우리가 물을 많이 줘서 문제가 됐다면 수경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걔는 24시간 물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농가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건 제가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저수지에서 수영할 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니까 예. 포도나무도 물을 많이 주면 숨을 못 쉰다 생각해요. 우리 사람과 같다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실제 포도나무 식물 뿌리는 이 붕어 같아요, 붕어. 붕어는 물속에서 숨을 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식물 뿌리는 붕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줘도 상관없고, 그리고 지금의 그 주는 물량은 너무 적은 양이다. 그럼요. 제가 아까 박사님한테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어제 전화 통화를 온가 저 끝머리 물이 다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저쪽이 더 잘 익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물이 안 가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혹시 그래도 그러면 혹시 이걸 보셔야 돼. 그 잘 익은 데 가서 나무를 보고
나무가 혹시 마르지 않았나, 물이 적어서. 근데 마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디선가 물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농가분이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요. 나는 물을 안 줘도 포도가 잘 익는다, 그런 분이 있거든. 예. 근데 만약 그게 진짜 맞는 말이라면 내가 이 큰 화분을 만들어서 내 마당 한가운데 갖다 놓고 진짜 7, 8월에 물 안 줘도 나무가 잘 자라는지 볼 필요가 있거든. 그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물을 먹는 거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그쪽을 보고 여길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물이 많은 것 같은데 안 익으니까 그래도 의구심을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 정 선생님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시간당 물 나오는 양, 또 주는 시간 따져봐서 물 양이, 전체 양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박사님이 제가 계량기가 없으니까 보통 뭐 이 한 필지 900평당 보통 뭐 많이 주면 한 10시간 이쪽으로 시간 체크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나도 되겠지 하고 그냥 보통 거기에 맞춰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 물 나오는 양을 네. 제대로 거기까지는 네. 체크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가는 한 10시간, 9시간 주면요, 한 80톤 정도 나와요. 물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농가예요. 그분들은 뭐 혹시 뭐 5톤 통 같은 거에다가 담았다가 바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직수로 그냥 받을 수도 있고. 직수로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온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뭐 대형 관정이 뭐 있는 농가를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저희가 포도가 이제 여기 아영에서도 잘 되는 분들 몇 농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그 농가분한테 계량기를 다시는 걸 보고 평소대로 물을 한번 줘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평소에 9시간 준다고 얘기하시길래 그 9시간 줘봐라. 그리고 나서 계량기 보니까 거의 80톤, 90톤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도 그거 데이터 가지고 그러면은 그 한 8, 90톤 준 걸 가지고 우리가 300평당 환산해서 그러면 얘가 20톤 정도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도 작년 5월 전까지는 300평에 15톤 얘기하다가 작년부터 5월부터 20톤으로 이렇게 옮긴 것도 그런 그 사례를 봐가지고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양이 300평에 20톤 주는 양이 우리가 여기 입에서 사실은 이 관수량은 입 뒷면에 기공을 통해서 그 증산되는 양 가지고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산량 가지고 관수량을 정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맞아요. 보통 한여름에 얘가 보통 300평에 한 5톤에서 6톤 정도 없어지거든요. 네. 증산량으로. 네. 그럼 그걸 곱하면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된다. 그럼 제가 너무 탱크 하나 사셔야 되겠고. 탱크가 아니고 어서 물을 끌고 끌고 제가 오직 했으면 지금 요 위에 것도 끼거든요. 여기는 물이 잘 나와요. 그럼 거기 있는 걸 이렇게 그게 끌고 끌고 올까 저도 그 생각을 네. 했었어요. 여기 콘크리트 좀 깨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매설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저기 있는 물을 여기가 여기 밭이 세 군데니까 최소한 한 군데만 이렇게 하셔야 돼. 한 구대만 네.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저걸 가지고 뭐 밭을 갈라서 준다든지. 지금 나오는 것도 내 밭이 아니니까 관장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어떤 물 양이 너무 적어요. 1톤 받는데 20분 걸리면. 제가 그래가지고 이 멀칭을 다 해놨다가 요만큼 씩 흐고 여기 비가 오면 막 빗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비 다 맞고 막 일일이 고랑에다가 나름대로 흔다고 계속 막 퍼졌거든요.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어요. 흔다고. 저는 여튼 적정 물량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어서. 그런 게요. 네. 그러네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계속 말이 이제 중복되는데. 네, 그런 게. 네, 그래서 이제 계량기 가지고 해결하셔야 돼. 그 양을 보고선 아마 이제 계량기 다시면 이제 본인이 아세요. 내가 이 밭에 뭐 20톤 갔을 때 그런 물양, 10톤 들어갔을 때 양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좀 해보시고, 혹시 이 땅을 혹시 파보셨어요, 여기를? 안 파봤습니다. 안 파봤죠? 예.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땅 얼기 전에 뭐 이 밭에서 뭐 이쪽이 좀 낮잖아요, 저쪽보다. 여기가 낮은 거잖아요. 여기 한 1m 정도만 한번 파보세요. 삽이 어느 정도 파질 수 있는가. 삽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네, 왜냐면 이 쟁기층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물이 수직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만일 그런 쟁기층이 있으면 뿌리도 못 들어가거든. 그 층에 막혀서. 그래서 그게 있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한번 파볼 필요 있다. 그래서 내가 삽으로다가 내가 한 뭐 70, 80cm 팔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거고. 한 군데만 파보면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파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색이 잘 안 오는데 내가 물을 많이 줬는데 색이 안 오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 파는 거예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짐작이 되는 부분을. 이 앞쪽으로가 딱 안 있더라고요. 이 물이 최고 많이 가는데 저쪽으로는 막 물이 1시간만 줘도 막 옆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삐져나오는 거지. 안 돼. 잘 흘러나가야 돼. 지금 수확이 끝났잖아요, 박사님.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물은 언제까지 줘야 돼요? 물은 이제 수확 후에는 이제 땅이 얼 때까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한 11월 초나 이제 아마 지금 10월 하순이니까 아마 11월 초 정도 되면 관장에서 물을 뺄 거거든요. 겨울철에 동파를 우려해서 내가 물을 떼기 전까지는 뭐 5일이나 7일마다 물을 20분 정도 주는데 내가 마지막에 물을 끊는 날, 내가 오늘 관장에서 물을 끊는다. 그러면 그날 진짜 그 전날이나 해서 물을 충분히 주고 끓여야죠. 지금 수확 끝나고 물 주신가요? 제가 지금 아버지가 언다고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가지고 언다고 물을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다, 좀 더 줘봐야겠다 해가지고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박사님 말대로 막 그렇게 많이는 안 주고, 예, 그냥 조금씩 주고 있거든요. 아마 그 양이 이제 뭐 평소에 이제 한 9시간 줬다라면 지금 주는 양은 5시간도 안 드실 거야. 네, 그렇다고 네, 그러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막 의미 있는 물량은 되진 않아요. 네, 그렇구나. 네. 대부분의 농가들이 수확 끝나면 밭에도 잘 안 오고 물도 잘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확 끝나도 그걸 조금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확 끝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확이 보통 9월 중하순, 10월쯤에 하니까 제가 봐서는 병해충 방제는 뭐 아주 심한 밭이 아니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대신 관수량은 챙겨주셔야 된다. 그래서 물을 주어서, 왜냐하면 이게 또 낙엽 될 때까지 광합성, 그러니까 내가 이 포도나무가 저장량물을 챙기는 시점은 포도를 수확한 후거든요. 포도가 있으면은 양분이 포도 쪽으로 가요. 그러면은 저장량 축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확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물을 안 줘버리면 이제 저장량물을 한참 축적할 시기인데 물을 안 주고 광합성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도 수확하고 나서도 그 관정에서 물을 끓을 때까지는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300평에 한 15톤 이상은 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과합성도 해서 저장량분도 축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저장량분 축적이 잘 되면 내년에 이제 싹이 나올 때도 발화율도 높아지고 아무래도 꽃송이도 뭐 발달이 잘 될 거니까 그럼 더 잘 나오겠죠. 내년 농사를 위한 준비. 그럼요. 네. 반드시 해야 되고, 제가 가끔 이제 사람에 가끔 비유하는데, 이 우리가 포도 수확하고 나서 그 물 관리하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산후 관리하는 거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리원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데 가시지만 여하튼 산후 관리를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에 있어서도 수확하고 나서는 이 땅이 얼기 전까지는 산후 관리처럼 물 관리 좀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포도를 이제 수확할 때 이제 농가가 언제 수확할까, 이게 이제 시기를 잡으려고 이제 포도밭에 가서 포도 봉지를 벗겨봅니다. 잘 익었는가 봤을 때, 근데 딱 와서 내가 포도 봉지를 벗겼는데 포도 봉지 안에 포도알이 수북하게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송이축이 시들어서 포도알도 시들어 있다든지, 조금 심한 경우는 곰팡이가 변했든지, 이러면 이제 포도 농가들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수확을 앞두고 이런 증상을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증상은 이제 주요 병이 어떤 꼭지마린병이나 큰송이성병에서 이런 증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들 병은 사실 부생균에서 나온 그런 병이라서 우리가 방제만 적절히 된다면 쉽게 방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방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봉지 씌우기 전에 어떤 탄저병약이나 약이나 종합살균제가 송이에 충분히 묻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송이성병이나 꼭지마린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속기가 끝난 다음에 봉지 씌우기 전에 포도에 등록된 약흔이 없는 탄저병약 또는 종합살균제를 선택을 해서 포도송이에 충분히 묻게끔 살포를 하면 아까의 꼭지마린병과 큰송이성병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약제 살포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이제 봉지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제 살포하고 나서 약 냄새가 이제 가신 후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 봉지를 씌우게 되면은 이런 병도 효과적으로 방지가 된다. 박사님, 그러면 감사 비료를 박사님은 보면은 뭐
포도 한참 수확하면서 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전에 퇴원을 해가지고 요번에 그냥 관주로 그냥 칫소주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좀 줬거든요. 근데 낙엽이 지금 광합성을 해야 하면 낙엽도 달려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저도 크게 큰 효과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양분을 내가 관비를 주던 내가 손으로 뿌려주는 여하튼 땅 속에 있는 물에 녹아야 되거든. 예. 그 기에 녹으려면 땅의 온도도 좀 그렇죠. 돼야 되고 그리고 수분도 있어야 녹을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증산을 해야 돼. 그래야지 증산에 여기 입에서 증산량으로 없어진 만큼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날이 춥다든지 아니면 잎이 떨어져서 증산을 많이 못하면 밑에서 비료가 있어도 올라오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감사비료 그런 의미보다는 한 수확 3분의 1 정도 했을 때 좀 더 고생해라 해서 응원 비료를 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양을. 왜냐면 그때는 온도도 땅의 온도 어느 정도 있고 그때는 날도 좋으니까 증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내가 준 그 지수지 계통의 비료가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주는 비료는 사실은 큰 의미 없다. 그래서 좀 주면 땡겨 주는 게 맞다. 비료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응원 비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좀 그리고 올해 포도 잘 안 익었으면 감사할 일도 별로 없잖아. 어떻게 보면 잘 익어야지 감사하지. 내년에는 뭐 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포도 재배를 또 하면서 이 농가마다 각자의 뭐 생활 규칙 아니면 포도 재배하면서 어느 규칙들을 한두 개씩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송이, 예를 들어서 500g 되는 송이는 생산해도 돈이 안 된다.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1kg 정도의 큰 송이를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사님들은 큰 송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례상이나 제사상 올리는데도 큰 송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 조사님들의 그 큰 송이 좋아한다는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만일 우리 조사님들이 큰 송이를 진짜 희망했다면 그분들은 포도는 어찌 보면 맛이 없는 포도를 먹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런 과연 농가분들 생각하기에는 큰 송이를 해야만이 돈을 버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샤인머스켓이 물론 5,000원 이상 받기도 어려웠지만 그보다 낮은 심지어 2,000원, 3,000원 이하 송이도 많이 있었습니다. 킬로그램당. 그러면 과연 그런 농가들은 송이가 작아서 가격을 적게 받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 농가분들도 800g, 900g, 1kg에 가까운 송이를 생산해서 출하했는데 뭐 3,000원, 5,000원씩 받은 거예요. 킬로그램당.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큰 송이를 생산하는 것이 큰 돈을 버는지는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리의 소비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큰 송이를 원하는지. 제가 봐서는 소비자들은 큰 송이보다는 맛있는 포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농가분들은 맛있는 포도를 생산하기보다는 뭐 포도알이 한 20g 된다든지 포도송이를 1kg 만든다든지 이렇게 큰 송이 쪽으로 만드는 쪽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비자의 욕구랑 생산자의 그런 선호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비자가 그렇게 큰 송이에다가 큰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맛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큰 송이 생산은 최근에 샤인머스켓부터 비롯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2000년 전에 1990년대 80년대도 큰 송이를 생산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약 40여 년 동안 그렇게 포도를 생산해서 얻은 결과는 뭐냐? 우리가 아까 가격은 말씀드렸고, 품질적으로 보면 먼저 당도를 보면 당도가 샤인머스켓이 불과 7, 8년 전에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18불스가 돼야 된다고 전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목소리가 없습니다. 18불스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보면 16불스, 어떤 데 가보면 15불스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안 익은 포도거든요. 우리가 또 과피색을 봐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순간에 슈퍼마켓에 가서 만약 포도 과피색을 보면 그 색은 봉지 씌우기 전이랑 색이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착색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착색이 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거니까 포도 껍질은 두껍고 또 질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생산하는 포도가 우리가 샤인머스켓의 품질 기준이라고 하는
당도 18브리스 이상이 되는지, 아니면 과피색은 녹황색 또는 황록색이 되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부분에 현재가 다 벗어나 있어서 포도 가격이 전 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실은 많이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포도 농가분들이 샤인머스켓 뿐만 아니라 품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포도는 송이 무게를 500g 정도로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500g 송이를 만들고 한 가지 한 송이 묻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일 재배 관리를 한다면 올해보다 품질이 분명히 좋았고, 500g 송이를 한 가지 한 송이 묻힌다면 당도는 18브리스 올라갈 거고, 과피색은 황록색을 띌 거고, 머스켓 향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7, 8년 전에 소비자들이 샤인머스켓을 구매하고자, 열정적으로 구매하고자 했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소비자들한테 그런 기분을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500g 송이를 하면 우리가 지금의 낮은 가격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700 정도 하잖아요. 네. 700에서 500으로 쭉 떨쳐서 키워라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첨언을 드리면, 농가분들도 우리가 18브릭스도 사실은 이게 똑같은 18브릭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적정한, 제가 제시한 18브릭스는 6월 1일에 꽃이 펴서 6월 1일에 1차 지혜 처리하고 9월 15일에 18브릭스 된 겁니다. 이렇게 된 포도는 황록색으로 색이 나오고 머스켓 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6월 1일에 1차 지혜 처리하고 10월달 넘어서 18브릭스 된 것은, 이건 당도만 18브릭스지 착색도 황록색으로 되지 않고 향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18브릭스도 이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향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송이 무게를, 물론 지금도 700g도 가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500g으로 가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예, 그래야만이 샤인머스켓의 고유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다. 700인데 거의 1kg 가까이 뽑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할까요? 많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농가분들이 큰 송이가 돈을 더 준다는 거를 제가 보면 약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kg 상자, 실제 추석 때 가보면 그러거든요. 4kg 상자에 4송이 딱 담아놓습니다. 그럼 1kg잖아요, 송이다. 이런 거에 보면은 막 3만 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4kg에 뭐 한 5송, 아니 6송, 7송이 붙어 있으면 약 한 2만 5천 정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이걸 보고선 큰 송이에 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포도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포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라서 저는 좀 판단을 좀 달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작은 거 담아있는 거 사오면 돼. 이제 샤인머스켓은 작으면서 색깔 있는 거 사셔야 돼. 약간 노르스름한 네, 애들로 골랐어요. 그래야지. 작아도. 예, 그게 샤인머스켓의 품종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품종이든 그 수확하는 기준은 그 품종의 고유의 특성이 발휘가 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샤인머스켓은 그런 기준에서 보면 색깔, 당도가 너무 오지 않았다, 너무 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착과량 조절이 급선무다. 그래서 한 가지에 500g 한 송이를 붙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가분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아, 내가 500g 가져갔더니 돈을 더 안 준다. 실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500g이 의도되지 않은 송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00g 만들려고 포도알을 50개 붙여놨는데 한 송이에, 근데 얘가 15g 될 줄 알고 키웠는데 10g 밖에 안 큰 거예요. 그럼 얘가 500g이잖아요.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알이 적으니까 안 주죠, 그거는. 그래서 내가 의도되는 500g이라는 거는 한 포도알이 37개 붙여놓고 15g 돼서 500g 됐을 때, 그런 거는 저는 충분히 도매 시장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도 크고 탐스럽고 맛있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은 샤인 하시다가 가격도 안 좋고 그래서 뽑아서 다시 캠벨로 넘어가시는 농가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사실 샤인머스켓이 한 2010년 초반부터 선풍적인 인기로 재배 면적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6,000헥타가 넘었는데, 근데 이제 가격이 나쁘니까 이제 그 원인을 이제 농가분들은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생산량도 적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생산량보다는 품질이 떨어져서 가격이 안 온 거다. 왜냐면 우리가 2000년 초에만 해도 우리가 캔베럴리가 그 당시에는 재배 면적 캔베럴리가 1등 할 때거든요. 2000년 초에는 캔베럴리가
우리나라에 15,000헥타를 재배했습니다. 그때도 다 소비했거든요. 근데 지금 6,000헥타 가지고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안 오니까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캠베럴리나 또는 거봉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재배력이나 재배 안정성이 검증된 거로는 좀 넘어가도 된다고 보는데, 약간 좀 생소한 이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품종 중에서도 이제 국내 신품종 같은 거는 이제 재배력을 검증해서 나오고 실제 농가들도 볼 기회가 있거든요. 육성하기 전, 품종 나오기 전에. 이제 그런 건 좀 어느 정도 재배 안정성이 갖춰졌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서 막 들어온 품종들. 그런 거는 우리가 재배 안정성이 모르는 거는, 모르는 품종은, 샤인머스켓을 배고선 그 품종을 하는 거는 또 꼼꼼히 한번 이렇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저게 잘 일는지, 생리장애가 특별히 없는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품종으로 넘어가는 건 좋은데, 어떤 특정 사람의 말을 듣고 넘어가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번 달 제목은 포도에도 과유 불급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고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유불급은 사실 이제 논어에서 나온 고사성어인데, 어떤 것이 지나치게 많아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부족하도 안 된다. 그래서 이 과유불급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약간 무료한 일상생활에서 약간 활력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 호의를 보고 사람들마다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큰 호의도 만일 내가 상대방한테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하면 그 상대방은 그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그렇게 호의를 많이 오해하게 된다면 이 호의를 베푼 사람은 자기의 그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에너지를 쏟고 그런 정열적으로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약간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그 호의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돼서 계속 베풀려면,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상대방이 내 호의가 필요할 때인지, 아니면 이 일은 저 상대방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포도를 재배할 때 포도 농가분들은 만약 고품질 포도가 생산된다면 어떤 좋은 비료나 고가의 비료를 아낌없이 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고가의 좋은 비료가 포도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나라 포도는 이미 좋은 포도를 다 생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왜냐면 포도의 품질은 비료보다는 광합성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포도 품질이 좋지 않았다면 광합성을 못해서 포도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말도 약간 분리해서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반은 맞는 데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포도가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요소가 이제 이산화탄소랑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료로.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어떤 특정한 적정한 온도라든지 또 습도라든지 또 약간의 바람이 있으면 더 광합성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많은 환경 요인이 광합성에 작용하겠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은 이 중에서 물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일 농가분이 물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주지 않아서 광합성을 못했다면 그 결과는 포도가 품질이 안 좋은 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맞는 부분이고, 나머지 반 틀린 부분은 뭐냐? 이제 다른 어떤 농가는 내가 물도 많이 주고 외부의 온도나 습도나 이런 환경이 잘 받쳐져서 광합성을 정말로 충실히 했는데 착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 기준으로 본다면 한 가지에 한 송이가 아니고 두 송이 단다든지, 또 한 가지에 한 송이를 달더라도 800g이 넘는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과다 착과거든요. 그러면 광합성을 포도나무가 아무리 많이 해도 과다 착과로 인해서 포도를 익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올해 아니면 최근에 몇 년 동안 포도 재배함에 있어서 물은 지나치게 안 주고
포도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단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의 의미를 되새겨 봐서 착과량도 적정량을 붙이고 물도 적정량을 준다면 우리가 내년에는 내가 어떤 좋은 비료나 고가의 비료를 주지 않아도 농가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품질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